신의 자손이요. 큰 복이요. 그 우리 사장님이 다 보셔서 다 보시. 근데 이제 보조 스님을 자꾸 폄하시키니까 진짜 선철 스님 쪽에서 폄하시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진짜 이 성문염성은 우리 그 조선 민족으로 스님으로서 자랑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체로 법사스님께 합장 3배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문에 앞서 잠시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법회 법사 스님은 화란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불교통신대학원장, 상락수도원장, EBS 불교방송 불교교리 상담 프로그램 진행, 나란다 상장 브라건 원장, 그리고 몽골 보려사 주지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은 이사장 겸 총재, 한국사단법인 대한불교 홍은선언 회주, 상각산 문수원 회주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를 사랑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곳에는 일생을 불교에 대해 바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스님들 계시고 신도님들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거의 일생을 불교에 대해 바치고 사시는 보살님들, 노보살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전북불교대학 강의를 하는데 그때 내가 애기 때인데 지금까지 여기 오셔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 정성스러운 한번 감히 밑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변화가 있는데 우리 이 노보살님들 장로들께서는 전하님 없이 이렇게 불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이야기 듣고 있는 것이고 정치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세상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불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이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교 역사를 이렇게 찾아볼 때 이 근래에 와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고생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최보노술 스님, 해인사 추지 스님을 지내고 두 번째 뒤에 문제죠.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불교의 집안 식구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해인사 추지 스님도 지내고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기초위원을 지냈더니 최보노술 스님. 지금은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교회사 앞에서 죽다가라고 하는 다방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최보노술 스님이 가보를 우리나라에 체결해 헛되었을 때 옆에서 시공했던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살아계셔서 마음속으로 큰 위안을 갖고 이렇게 있는데 최보노술 스님께서 쓴 일기장이 한 3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깨알 같은 것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 읽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라오는 슬픔을 겪었던 것을 토록을 했어요. 저는 제자리는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하면서인데 그 앞장에 기록이 되던 것을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10시 곤양군, 이게 지금 사천입니다. 사천 계길학교라고 하는 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겁니다. 군수 김선재 씨가 계길학교를 만듭니다. 그 동기가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지만 공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부 일꾼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당에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고 또는 학교 보내라고 안 보내니까
대진학교라고 하는 것을 옛날 서당을 고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기들 학교 보내세요. 분수혈관들이 그 분이 얼마나 넓은데 돌아다니면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학교 나오는 학생이 25명 되기로 했어. 이 정도 되면 학교를 운영해도 되겠다. 그래서 3번을 돕니다. 3번 보면서 45명이 입학을 합니다. 그때 당시 서당에서는 한국만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국어도 가르치고 일어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니까 말해도 못하게 학생들로서는 이상적인 교육기관이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풀리지 않으면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딴일 하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군수님이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학교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특별하게 일원 선생님 한 분이 옵니다. 우리 북촌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북촌방이 선생님이 먼저 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 꾸미는 것을 이렇게 해라 하고 일러주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강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딱 오더니 준비되느냐?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부모님들까지만 한 200명 모였는데 시골에서 200명은 큰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나가요! 식소! 고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욕을 했는지 뭔지도 모르죠. 그런 소리를 알아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 들고 왔던 일본 국기하고 또 천황폐 사진하고 또 이중교 그 궁전하고 주면서 바꿔서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바꿔 뛰느냐? 우리 교실에는 당군 임금님하고 태극기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 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서 그걸 가서 뜯어내고 그 이중교하고 정부에서 바꿔 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기가 막히지. 울지도 못했어.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태극기는 내리고 이제 가르치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대중 앞에서 다 경례를 붙이면서 고국구 시민로 가시라니 나가하고 절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본 사람인데도 한국말로 따기가 평자하고 임금님 세상은 천년의 밭철려 작은 돌이 큰 바위덩어리가 되어서 거기에 다시 이끼가 낄 때까지 길게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미가요의 내용이에요. 우리 애국가 부르듯이 일본 애국가의 내용입니다. 지금 번역해 놓으면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 일본 말로 해서 정말로 점잖하게 부르면요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단상에 올라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천황의 아들이다. 천황의 아들이요 임금님 가운데서 하늘에서 최고로 높은 황제의 아들이다. 밝은 빛을 찾아온 세계를 영원히 비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어째서 일본은 천황이냐? 태양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임금님은 뭐냐? 달빛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황왕이다. 임금왕자. 저기는 임금왕자고. 한국은 뭐냐? 별빛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자다. 그러니까 천황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천황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들은 우리 손자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칼을 빼가지고 말이야. 번쩍번쩍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그래서 세계 말 가운데서는 천황의 말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나는 일본에서 왔지만은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어를 가르치고 왔다 그냥. 그러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혀서 통곡을 하고 다들 나가다 보니까 칼로 딱 재질하면서 천황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여지없이 요절을 낼 것이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은 이 학교도 없어지겠더니와 여기 군수도 뭐가 당하고 교장은 더 말하는 것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할 수 없이 그날 거기 왔던 사람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20일 동안 다니니까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때 이 최범순 씨는 너무너무 나이가 7살 먹었을 텐데 너무 충격적인 날을 다녔는데 우선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학원에 다니면서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13살에 일본 유학을 갑니다. 일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지식과 상식을 배우지 않고서는 일본 사람을 누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치 뒤졌어. 가서 보니까 일본은 벌써 200년 전부터 유럽에 유학을 해가지고 3대가 같이 지낸 거예요. 3대만. 아버지가 유학을 했으면 아들이 유학하고 그 다음에 손자가 유학하고 2대는 거기서 살면서 새로 유학 오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정신을 배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통탄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소위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에 조선 사람들이 원자폭탄 던진다 해가지고 조선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또 이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를 핀 사람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아와가지고 그래도 여기 와서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소위 우리나라 헌법을 기초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진주 옥천사에 조금 있었어요. 그때 해인대학교 진주에서 만들어진 해인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학장님 오셔서 거기서 만나뵙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돌아가신 서울인지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이 1, 2장을 보냈기 때문에 책을 내서 분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볼 때 이 사건 내용으로 볼 때 누구의 잘못이냐? 결국은 일본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라고 살아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벌어라. 좋은 직장만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나라가 죽든지 살든지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중심대로 해가지고 막 뛰고 놀고 오다가 보니까 세계에서 뛰기 잘하기는 한국 애들이 제2지어주고 춤잘 추고 노래 잘하기는 그렇지만 그 속에 가서 중심이 들어있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범술 스님, 최범술 큰 대화와 함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다 그런 처지에서만 살았느냐. 신라 때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학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최치원 선생님 아니요? 중국에서도 10대 학교 가운데 한번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3대 학교 가운데 한번 들어가시는 이 최치원 선생님이요. 이분은 어려서 잘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역사를 찾아보면 전라도의 옥구 출신 거기에 가서 지금도 피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출생기가 이렇게 말입니다. 아버지는 별 것이 없어 그냥 사량구 사람으로서 견일이라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정부의 이익을 약간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물이 왔습니다. 이렇게 큰 물건이 왔는데 그 속에 가서 뜯어보지 말고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아는 사람을 찾아내라. 그렇게 편지가 써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근데 서로 쳐다만 보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만일 석 달 이내에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중국에서 한국을 점령하겠다. 당나라에서 정식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부터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선동여왕 다음에 진동여왕이지. 진동여왕이 하고 정치를 하고 있을 텐데 여자가 되니까 더욱 신력해서 그런 거 아니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가짜예요. 그런데 그때 이 최경일 씨의 아들 최치원이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 꿈을 꾸니까 동쪽에서 샛별이 있는데 자기 집으로 큰 비춰가지고 이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 머리가 아주 특출해. 6, 7살 때부터 보통 사람은 다르고 어지간을 하면 다 떼칠 정도로 되고 오니까 특출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벼슬아치의 자식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자식이니까 그냥 보통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니까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지요. 그렇지 외국에 이 외교관으로 갔다 온다든지 전국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돌로 만든 거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몇 사람이 안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사용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한 50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거울이 다 망가졌겠는데요? 내가 거울을 한번 가는 장사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선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거울을 가세요. 부잣집 옆으로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서 여자가 둘이 나오더니 우리 언니 거울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좀 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언니라고 하는 동생 인물이 참 좋단 말이죠. 내가 이게 나이를 어리지만 거울을 갈아주고 여자를 하나 사귀어야 되겠다. 응?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거울을 다 가는데 보니까 거울만 갈아주고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잘 갈아가지고요 거울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살 수 있는 거울이 아닌데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요즘 말하면 장관인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무 거울을 깼으니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네가 중국 가서 사와야 되는데 사올 재주가 있느냐. 저는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내가 거울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동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에 동생 거울을 잘 갈아주고요. 내가 두 따님을 보호를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거울을 잘 갈아주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거울을 가서 볼 때마다 뒤에 가서 넘어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자기 얼굴을 보는데 나무 얼굴까지 보이느냐 여자들한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견눈질을 하면서도 이 영리한 남자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고 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 된 뒤에 아까 이 사건이 생겨서 중국에서 왔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면 당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잡아간다고 그러니 이군님을 잡아간다고 그러니 누군가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내가 가르쳐주기는 가르쳐주는데요. 그냥 가르쳐줄 수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집이 딸이 둘이나 있어. 그런데 하나라도 나한테 주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작은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큰 딸이 시집 오면 작은 딸까지 따라오게 돼 있어. 작은 딸이 훨씬 이쁘거든. 욕심이 났어요. 아유 저는 큰 딸하고 장가가겠습니다. 인연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큰 딸하고 인연을 맺도록 오는데 어떻게 인연을 맺겠느냐.
제가 이거 미리 가르쳐줘 그러면 딸을 안 줄 테니까 먼저 초야를 치르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그럼 초야를 치르는데 옆에서 우리가 초야를 치는지 안 치는지는 작은 딸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딸을 같이 한 방에 넣고 오는데 제가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 벽에다가 저 종이를 갖다 놓고 붓하고 이렇게 먹을 쫙 갈아서 놓으면은 내가 거기다가 글을 써서 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갖다가 놨습니다. 근데 새벽녘에까지도 여자들 가차에 하지 않는 거예요. 낙이 세우니 큰일인데 내일 아침 아버지가 보면은 야단이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둘이 다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어려운데 둘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면 내가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이 살기를 작정하고 초야를 치른 뒤에 4시쯤 돼가지고 발 끝에다가 붓을 딱 붙여가지고요. 붓글씨를 씁니다. 누워서 쓰는 거예요. 딱 4줄을 써야 되는데 2줄만 쓰는 거예요. 단단 석함 중에 둥글둥글한 도람 속에 반항, 반백이 들었다. 반은 노란색이고 반은 흰색이 들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맞혀봐야 돼. 그러니까 2개의 글귀는 너희들이 알아서 맞춰야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둥글둥글한 도람 속에 반은 노란색, 반은 흰색. 뭘 같아요? 뭘 같아? 계란이지. 계란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뒤에 그 다음 글을 쓰라고 할 때 그 글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시간을 알아가지고 울고 싶어 하지만은 나중에가 나지 않아가지고 우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임금님이 보낸 선물인데 선물 가운데 이런 묘한 것이 있을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전날 아버지 대감이 가가지고 이야기해서 딱 풀어보니까 계란인데 벌써 솜속에 넣어가지고 닭이 됐어. 장닭이 됐어. 그런데 아직 날개가 나지 않아가지고 우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이 13살밖에 안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요즘 같은 성견님명을 전쟁부터 얻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임금님한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당나라 임금님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하루는 보니까 동쪽 하늘에 가서 아주 밝은 별빛이 떴어. 근데 어느 쪽으로 요즘 날 같으면 전라도 쪽으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 점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해가 크기만 하면 장차 당나라를 먹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크기 전에 잡아들여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면 모른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소식을 일러줬기 때문에 최치원이를 중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나이 어릴 때 그래도 아버지가 대단해서 16살에 보내는데요. 네가 만일 가서 10년 이내에 중국에 가서 과거에 급제を본다면 나는 자식으로 인정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때 갈 때 부모님뿐이 아니라 나라에 요청을 한 거예요. 중국에 있는 큰 대문, 임금님이 다니는 대문이 몇 자 대문입니까? 그러니까 18자 대문이라고요. 한쪽이 18자. 그러면 36자지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나이는 어리지만은 내 모자를 20자 되는, 20자 되는 모자를 머리에 날개를 달아주면은 내가 입고 거기에 맞는
법복을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입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정말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는 애기가 힘은 들지만은 가는 길인데 평양쯤 가니까 한 여자가 노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주머니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소용없어. 그대가 펴봐야만 알 수가 있다. 비급할 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주는 것이니까 나가서 써라.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임금님한테 당나라 왕궁에 들어가려고 여관에서 집을 풀고 아까 20자짜리 양쪽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법복을 입고 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18살밖에 안 되니까 36살이 안 되니까 딱 걸렸어. 그때 이 17살 먹은 애기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라는 적은 나라에도 내가 보통 이렇게 다 40자 되는 모자를 쓰고 걸림없이 들어다녔는데 말이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소국만도 못하느냐. 나는 이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문을 만들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임금님이 딱 들어보니까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시 만드는데 40자, 중앙에 40자, 옆에는 30자씩 해가지고 3대 문을 만들어서 가운데 들어오는데 이놈이 들어오면은 우리한테 일을 내게 될 처리가 되니까 들어오는 그 땅바닥에다가 아주 무서운 짐승들을 놔가지고 요절을 내도록 해라.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는요, 그 구렁이를 석 달 동안이나 굶겼던 구렁이를 넣어가지고 그걸로 들어오게. 그 옆에 문으로서는 호랑이들을 굶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들어오면은 발구멍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잡아먹더라. 그렇게 했어. 근데 뭐 5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주머니에서 딱 펴보니까 부적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것으로서 유명한 오적부라고 하는 부적입니다. 오적부라고 하는 부적인데 색깔이 다 달라. 그래서 맨 처음에 흰색을 가지고 빼가지고 가운데다가 쫙 뿌렸어요. 뿌렸더니 눈이 그냥 막 한 방울이 쏟아져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구렁이요. 구렁이가 눈 속에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다 그냥 다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옆에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 빨간 부적을 갖다가 탁 던지니까 불이 돼가지고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는 호랑이가 나왔어. 호랑이 털에 가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 막 붙어가지고 임금님 사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장애를 주지 말고 그분을 모셔오도록 해라. 그래서 임금님이 보고 직접 대하고 17살 먹은 신라의 청년이 직접 대하고 임금님이 상을 차려다가 우리 밥상을 갖다 해놨는데 보니까 임금님 물에 내가 그대 얼굴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따로 먹어서 되겠느냐? 나하고 같이 먹도록 하자. 그런데 너는 객지에서 와서 이렇게 음식을 밥을 많이 먹게 찬 것 같아. 잘 먹고 큰일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할수 있는데 나그네를 가지고 와서 임금님하고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겸상을 오는데 갖다가 딱 놔두고 임금님은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높은 밥을 잡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적은 밥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바꿔놓는 거예요. 바꿨는데 임금님이 숟가락을 딱 들어대니까 숟가락이 파랗게 물이 든다. 그게 뭐예요? 독약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잘 모시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사실은 죽이려고 데려온 거죠. 죽지 않고 다른 데서 별장에서 지내다가 과거 중국말을 석 달 이내에 그냥 통달합니다.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요즘 말로는 보통 것이 합격 오는 것이 알짜먹지않고 그냥 가차이 옆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저질러지나 모르니까 저 바닷가 쪽에 요즘 말 같으면 군 하나를 줘가지고 거기 가서 좀 쉬었다 오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아주 호흡을 파는데
그 본수 별장 앞에 가서 묘지가 2개 있어. 묘지가 2개 있어서 딱 보더니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 둘이 죽어서 거기다가 써놨다. 다른 사람은 수십 명이 지나갔어도 거기에 뭐 그런 표시 말 한마디 한 일이 없는데 딱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나이에 여기서 형제간이 같이 죽어서 누워서 한스러운 노래만 부르고 있냐. 참으로 안타까워서 내가 그대에게 편지 한 장 쓴다.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왔어요. 아 근데 그날 저녁에 자다고 딱 보니까 밖에 가서 2 여인이 딱 서 있는 거야. 문을 뚝뚝 두드리더니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비루하게 죽어서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금장수.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소금장수 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저희들이 아무리 100골이 됐더라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모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니까 벌써 뒷사람은 술상을 들고 왔습니다. 와서 차 마시고 술 대접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그 주고받은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 집에 못 갑니다. 내가 이 그런 우리 양규동 씨가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보통 강의 때 우리가 60명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00명이 넘어 들어가가지고 남하에까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많이 들어갔다 대놓고 이야기했어. 거기 그 넓은 칠판에다가 한문으로 쭉 귀신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전부 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냥 학생들이 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숨을 내쉬면서 직접 자기하고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는 것을 봤는데 정말로 그 강의도 잊지 않지만 양규동 씨 강의 가운데서는 내가 들은 가운데서는 가장 명강이에요. 어찌면 여자들 글을 쓰는 여자들 소리를 다 하고 남자들 쓰는 남자 소리를 다 하고 해서 싹 해서 설명하고 아주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의를 잘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시간이 12시간 넘고 오니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는 처음 만난 남자인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나는 여기 혼자 객지에 와서 혼자 있는 방인데 방이 딱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2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 오지 마세요. 옛날 일금님들은 한 방에서 10명도 데리고 잤거든요. 그런데 둘이 같이 하는데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날이 혼인생도 모르고 아주 3 사람이 재밌게 하루 저녁을 지냈어. 깨놓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이튿날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초분만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 생조가철에 다양하죠.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으며 죽어갈 때는 어디로 가는 겁니다. 생야일편 부음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한떨기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서야일편 부음멸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떨기 뜬 구름이 쓰러지는 것 같아요. 생사거래가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대들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생사의 구애가 없어. 구애 없는 생사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자 약속을 하고 편지를 다시 갖다 보내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귀신과 사람과의 최초에 주고받은 연애 편지고 또 그 귀신하고 같이 잡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글을 읽고요. 책이 거의 한 권이니까 참 감동했어요. 연애를 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야 연애하구나. 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연애를 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글들이 명문입니다. 무슨 중국의 유명한 그 기생들이 쓴 그런 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신라 때 우리 그 선배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충명한 사람이 있어서 중국 임금님도 항복을 받고 귀신하고도 열애를 하고 나중에 거기서 그 영가 귀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봤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신선들하고나 노는 몰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본국에 가면은 절대로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글만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지만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에 가서 과거에까지 극적으로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시키는 대로 임금님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로 왔지만은 신라가 박석기만이요 박가나 석가나 김가가 아니면 벼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신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는 벼슬을 얻지 못하고 어느 책자에 보면은 해인사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때 올 때 중국에서 그 여인들이 일러준 그 차나무가 있어. 그 차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어놓고 차를 담그면서 그 여인들을 생각했다. 그 차밭이 어디가 있느냐면요. 단솔사입니다. 관양에 가면은 단솔사에 지금도 차밭이 있는데 거기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그 차를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 그렇게 하고 거기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또는 신선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신선들이 계시지 말이요. 살아서 신선되신 분은 이 말하자면 최치원 씨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달마대사가 160살 살으셨으니까 아주 오래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내가 중국에 갔다가 258살까지 사신 이 시성을 가지신 선생님 계세요. 138살까지 한의사인데 강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누가 오든지 약도 지어주고 침도 놔주고 그렇게 살다 갔고 뭐 바람 피려고 해서 여자를 얻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죽으면 여자 하나씩 얻는 거예요. 그래서 258살까지 여자가 16명이요. 거기서 난 애기들이요. 손자, 증손자까지 오면 142명이요. 사진까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상생활을 하듯이 아주 부처님과 똑같은 하루에 한 때만 잡수시고 또 주일대로 뭐 음식까지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도 이렇게 많은 여인도 거르고 자손도 낳고 멋있게 살다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꼭 불교인만 그런 것은 아니란다. 신성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병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가 엊그저께 어느 거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하고는 이 세상에서 4번 만났어요. 4번 만났는데 이 서암 스님, 종경 스님 계실 때 그 땅을 제공해가지고 딱 절을 지어주신 분인데 보통 사람으로 알았어. 근데 이번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입관을 하게 됐는데 좀 가서 봐줘야 될 처지. 가서 보니까요. 스님도 그렇게 깨끗한 스님을 못 봤어. 시체가. 백옥처럼 빛나서 광채가 났어. 나 혼자 봤다고 뭐 거짓말을 거요. 여기 같이 가서 그 연구를 하셨던 분들 계시니까 한데 정말로 놀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사실 노스님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요. 수십 명 시체를 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인으로서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냄새도 없고 정말로 청정한 모습은 내가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절에 있다든지 속가에 있다든지 머리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무엇을 먹는다든지 안 먹는다든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정하면 천천 백천세계가 전부 청정세계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최치원 같은 분은 나이 어려서 중국에 들어갔고 중국에 들어가서 일 다 보고 30대에 나와서 나중에 그 두 여인들 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까지 거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옥구라고 하는 자리에서 탄생된 자리니까 거기다가 비석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으로서 이분을 더 존경하게 됐느냐?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스님들 비석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산비를 이분이 적었습니다. 네 산에 있는 유명한 비석, 한국에서 제일 가는 비석들을 사산비라고 하는데 사산비를 이분이 적었었어요. 내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무령국사 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조그마한 비 살던 자리에다 무령국사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령국사 진짜 수행지는 전라남도 보령에 충청남도 보령에 무령사라고 하는 절이다 하고 써졌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내 걸로 같이 보령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선천자가 넘는 글이 써져 있는 비석이 있거든요.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3번, 4번을 번역이 잘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번역을 해서 무령국사 책을 쓰면서 거기다가 쓰는 일이 있는데 명문 가운데 명문이야. 잡소리가 없어. 꼭 해야 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 글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젊은 사람이 쓰는 글이지만은 놀릴 만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애기로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같은 대국세 임금님도 손안을 놓고 주물주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뭘 할 때 정치가 다르니까 야단치다 보면 꼼짝 못하고 그냥 있을 처지인데 어떻게 전 애기가 임금이 오고 밥그릇을 바꿔서 밥을 먹고 귀신하고 연애를 하고 할 정도 되냔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최치원 선생님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죽었다 살았다 해달리고 또 그걸 가지고 따지면서 여기서 옳다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제2 최초이 돼가지고 일본을 들어가든지 중국을 들어가든지 가서 겨뤄봐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듣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잔소리하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격의 문제다. 그 큰 나라에서 오면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만 오면 비단장사 왕서방이요. 왕서방 따라가본 여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오면 뭐든지 걔한테 주는 그런 고기라도 좋아했던 것이 우리 6.25 사실은 교포불교가 이렇게 남치라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승관 스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큰 스님이지만 미국에 처음 가서 보니까요 공원 청소부요 거울에 다니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거기서 청소부로 다니다가 저녁에 약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자고 있던 무량스님, 무상스님을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을 주워다가 방에다가 눕혀서 밥에서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무상스님, 무량스님이 중심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100여 명이 미국에서 법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스님 노릇을 할 때 화교사에서 공양주부터 제국부터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스님을 만들어서 보냈을 때 저는 그때 법사를 있었습니다. 그럼 아침이면 전화하는 거예요. 6시 되면 밥 먹으러 오느라. 가면요 무량 스님이 상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하심을 배워야 되거든. 법사가 됐든지 거사가 됐든지 장로 같은 누구한테든지 하심을 줄 알아야 되니까 가만히 안 있어.
우리는 그냥 미안해서 앉았다 섰다 하지만은 갖다 놓고 오면 밥 먹고 나면요. 밥 먹었으니까 물도 또 떠와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주전자에다가 그거 보고 따로 들고 만든 거예요. 와서는 거기서 사람들 하고 가고 또 조금 있으면 차 가지고 과일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우리는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는 보스턴에다가 젠 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참선하는 선을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그 소리 했는지 모르지만은 숭산 스님은 미국의 간흥종 출신입니다. 딱 이렇게 됐어요. 또 그때 여기 와서 유럽에서든지 프랑스에서든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숭산 스님 칠순잔치를 아주 육순잔치를 잘 해드렸는데 그때 영어 잘하지 프랑스말 잘하지 전부 통역을 그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감동을 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 닥터체 내 옆에 앉아라 그랬어. 그런데 그 전날 보니까 신문에 큰 대문자가 나왔어. 미국 가서 포교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말을 얻어가지고 건사하게 놀고 돌아다녔구만. 소문이 그렇게 나요. 한국 실정이 그래. 누가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점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말 듣고 좌우되는 사람들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미국에서 꿈을 꿨는데 위타라는 꿈을 꿨습니다. 위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미국에 돌아다녀서 들어도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도의 사베다. 베다가 인도에 힌두교에. 그 위타라는 말은 빛입니다. 빛이라는 말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이요. 그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철학이 없습니까? 왜 철학이 없느냐? 당군 임금님이 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홍익인가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홍익 중생들을 위해서 전부 좋은 일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리도리 작작궁이요. 도리도리 작작궁 아세요? 네. 처음에는요 부라부라 그래. 여기다 놔두니 부라부라는 것은 빛난다 그 소리입니다. 무엇이 빛나느냐? 눈 떠보면 천지의 빛이 있고 귀를 떠보면 소리의 빛이 있고 냄새를 맡으면 코의 빛이 있고 입으로 보면 맛의 빛이 있고 몸으로 보면 촉각의 빛이 있어. 이 빛을 잘 모시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잘 모신다는 소리가 스상스상 그래. 부라부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스상스상 이런 식입니다. 이 도리를 잘 알면 소리와 빛에 육군 육식에 속을 수가 있어요? 속지 않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한테 속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천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살기 때문에 땅을 파먹고 살아야 됩니다. 땅 잘 파먹고 살자. 그것이 곤지곤지요. 많이 했죠? 곤지곤지. 땅 파먹어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 나오면 지암지암 수입 잘하고 지출 잘하자. 그러고 잘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독립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지인이 되면은 이제 서마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일을 저지릅니다. 그릇도 깨버리고 저아버지도 때려눕히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마 그 다음에 뭐냐 업디어 작업을 하는데 그릇된 작업을 하면 절대로 집안이 망하고 너도 망한다.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업디어 그런데 나쁜 짓 하지 않고 잘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수영 딱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소리요. 그 정도 되면요 짝짝꿍 짝을 맞춰줘. 그래서 짝짝꿍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다 깨부리고 도리도리 짝짝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짝짝꿍을 해가지고 가정을 맞춰주면 어떻게 되냐? 지아나비 할라비
제 아버지 어머니를 잘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아나비 하나비. 이거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박원 임금님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요로서 만든 거예요. 응? 그렇게 했더니 나는 보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인도의 유명한 시인 있잖아요. 동방의 밝은 빛, 코리아요. 타골 시인이 그걸 이용해서 썼어요. 5천년 역사 속에서 만 백성을 살려온 나라. 부라부라 스상스상 도리도리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눈도 빛나고 귀도 빛나고 코도 입도 빛나는 나라. 빛과 소리 냄새 속에서 온 세상이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눈, 귀, 코여 몸이 뜻이 장단 맞춰서 울리면 도리도리 짝짝꿍. 우리나라 대한민국 동방의 밝은 빛이 금수강산 이루어질 것이다. 도리도리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땅 파먹고 건지건지 수입 지출 지암지암 그런 짓만 하지 않으면 아함 속에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아버지도 살리고 어머니도 살리고 공익인간 당군정신 지아라비 할라두이. 알았는가? 알았는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꺾꿍 그랬어. 꺾꿍 해봤죠? 한번 해봅시다. 꺾꿍. 그러면 애기가 뭐냐면 여기도 따라서 꺾꿍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꺾꿍 그러면 애기도 따라서 꺾꿍 그래. 3번 합니다.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꺾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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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라비 하나.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만 철학을 가지고도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남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서 바르게, 우리 불교도 인도 불교도 있고 중국 불교도 있고 한국 불교도 있고 일본 불교도 있는데 한국적인 불교를 잘 찾아서 바르게 일깨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이 서울 올라가서 살면서요, 대학 하면서 25년 전에 만났던 도반이 있어. 내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설명만 안 되면 좀 서보세요. 스님, 서보셔. 짝짝꿍 한번 해야지.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 권동록 강의를 한 번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말 못한다고 강의 안 듣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죽던 이상 이제 해보자. 그런데 지난번 해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하면 30권 전등록이 다 완성이 될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전등록을 모르는 사람은 시문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방송 발대가 아주 바뀌고 있어요. 그런 일을 30권을 지금 다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 이 세계 불교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 불교로서 우선 정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좋은 법문해 주신 화란 스님께 다시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가모님을 전문히 읽겠습니다. 주
이상으로 불교랑 속주일 옆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꼴리는 데를 알아야